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릴 사연은 솔직히 저도 처음 읽었을 때 소름이 확 돋았거든요. 천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한 분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방학만 되면 천안에 계신 할머니 댁에서 지냈어요. 맞벌이를 하시던 부모님이 많이 바쁘셨던 탓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서 노처녀 고모와 할머니가 사시는 집에서 학원도 다니고 방학을 보내곤 했죠. 그 무렵 할머니 댁 근처에 사는 또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친해진 종철이라는 친구였어요. 나이도 같고 사는 곳도 가까웠던 터라 늘 붙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날에도 둘은 함께였습니다. 학원을 마친 두 친구는 동네 친구들과 놀다 헤어진 뒤 며칠 전에 발견해 두었던 폐가에 가기로 했어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처음 그 폐가를 봤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기 싫다고 망설였대요. 그런데 종철이는 거기에 자기들만의 아지트를 만들자며 가방에서 만화책까지 꺼내 보였답니다. 쓸만한 가구들을 옮겨다 꾸미면 어른들한테 들키지 않고 만화책도 실컷 볼 수 있다면서요. 사연자분보다 덩치도 크고 훨씬 대범했던 종철이는 이미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고 겁이 났지만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두 아이는 안으로 들어섰어요. 동네에서 떨어진 산기슭에 자리한 2층짜리 집은 사람이 꽤 오래 살지 않은 듯한 분위기였대요. 그나마 멀쩡해 보이는 외관과 달리 내부의 가구와 물건들은 모조리 썩어서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요. 거실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니 시멘트 바닥이 그나마 깨끗했대요. 두 아이는 만화책을 바닥에 깔고 앉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치기 시작했어요. 빛이 점점 사그라들어 만화책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지경이 됐는데도 종철이는 조금만 더 읽겠다며 꼼짝도 안 했대요. 그때였어요. 1층 거실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벅저벅 삐그덕. 누군가가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소리였어요. 두 아이는 벌떡 일어나 동그랗게 뜬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조심스럽게 2층 계단 난간 사이로 1층을 내려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과 오색빛깔 무당 옷을 입은 여자 1명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가져온 도시락을 나눠 먹기 시작했대요. 저녁 먹을 시간이 훌쩍 지난 터라 두 아이는 배가 고팠지만 혼날까봐 숨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대요. 잠시 후 그들은 제사 음식을 그대로 상의에 남겨둔 채 어디론가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온 사연자는 종철이가 보이지 않아 찾아봤는데 종철이는 그들이 먹다 남긴 제사상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대요. 배가 고프니 좀 먹고 가자고 했답니다. 사연자는 말렸어요. 이건 분명히 무당이 구슬한 음식인 것 같다고, 위험할 것 같다고요. 하지만 종철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두 아이 모두 상위에 놓인 깨끗하게 잘린 사과를 집어들었어요. 한입 베어문 종철이가 눈을 반짝이며 너무 맛있다고 했고 사연자분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한입 깨물었대요. 그렇게 둘은 사과에 약과 떡까지 먹고서야 폐가를 나왔습니다. 어두컴컴한 집안과 달리 바깥에는 뜻밖에도 사람들이 꽤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대요. 산기슭이라 인적이 드물 줄 알았는데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두 아이는 그냥 헤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사연자는 늦게 들어왔다며 고모에게 한 소리를 들었어요. 현관을 들어서려는데 거실 앞에 낯선 아저씨가 한 명 서 있었대요. 어디 앉을지 몰라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고 부엌에도 처음 보는 아줌마가 와 있었대요. 사연자는 고모에게 슬쩍 다가가 저 사람이 고모 남자친구냐고 속닥였대요. 그러자 고모는 정색하며 못하는 말이 없다고 핀잔을 젓고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 숙제하라고 혼냈다고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번엔 할머니에게 조용히 물었대요. 거실에 있는 아저씨가 고모 남자친구냐고, 그리고 부엌에 있는 아줌마는 누구냐고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더니 사연자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한참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사연자의 팔을 꽉 잡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안방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고 오늘 어디에 있다 왔느냐고 다그치기 시작했대요. 평소에 늘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무서운 얼굴로 다그치자 사연자는 덜컥 겁이 났겠죠. 결국 폐가 이야기, 무당들이 차려둔 제사상 음식을 먹은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놨대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신을 추스른 할머니는 사연자분의 양팔을 꽉 잡고 집에 오는 길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거나 몸이 닿은 적이 있느냐고, 아는 척을 했느냐고 다급하게 물었어요. 사연자는 거실의 아저씨와 부엌의 아줌마 모두 고모 눈치가 보여서 모르는 척 했다고 대답했고, 할머니는 그 말에 바닥에 엎드려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빌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할머니가 어린 시절 2살 어린 사촌동생이 있었대요. 딱 사연자만한 나이에 어느 사당에 들어갔다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차려놓은 제사상 음식을 먹었다고 해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뒤로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세촌 동생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눈엔 보인다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과 말도 나누고 만지기도 했는데 하루가 지나자 갑자기 몸에 열이 펄펄 끓으면서 고통에 몸부림쳤대요. 당시엔 의사 되신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말하길 이건 명계의 음식을 먹은 탓이라고 했대요. 귀신의 세계, 명계의 음식을 먹으면 명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들과 접촉한 사람은 명계로 데려가려 한다는 거예요. 음식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소화되어 몸 밖으로 나올 때까지 버티면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사촌동생은 끝내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연자가 종철이를 걱정하자 할머니는 직접 종철이 집에 전화를 했대요. 하지만 종철이 부모님은 알겠다고는 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사연자는 할머니의 감시 아래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했어요. 황당하긴 했지만 실제로 눈앞에 낯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게 보였기 때문에 할머니 말대로 절대 아는 척을 하지 않았대요. 할머니는 빨리 배출되어야 한다며 고구마와 감자를 잔뜩 먹이셨고 며칠이 지나자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지나 다시 학원에 나갔을 때 종철이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민수라는 친구가 사연자를 조용히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부모님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몰래 들었다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집에 돌아온 종철이는 집안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보인다며 그들과 말을 나누었다고 했답니다. 처음엔 부모님도 장난을 치는 줄로만 알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맞벌이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 종철이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기절해 있었대요. 열이 펄펄 끓어서 응급실에 달려갔고 링거를 맞고 정신을 차린 종철이가 깨어나 말했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보이는데 자꾸 나를 데려가려 한다고, 제발 살려달라고요. 의사들은 열병으로 인한 헛소리라 판단하고 여러 검사를 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종철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서 살은 빠져가고 음식도 전혀 먹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발작을 일으키고 도망가려 했다고 해요. 병원에서는 진정제를 놓고 붙잡아뒀지만 풀어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던 종철이는 결국 갑자기 쓰러지더니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습니다. 사연자는 그제서야 할머니가 왜 그토록 다급하게 자신을 지키려 했는지 이해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로 한동안은 식당에서 주는 밥조차 입에 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이 사연을 읽으면서 내내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명계의 음식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